미래전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A상 레이더를 독자 개발하면서 할 것이다. 4세대 전투기를 능가하는 5세대급 전투기다라고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같은 핵심 부품들을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해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현상입니다. 저는 방산우주산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방산우주산업을 운영하면서 방위산업과 우주산업이 어떻게 산업에 이바지하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바엑스라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항공우주산업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개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KF-21 개발 성공은 우리 항공우주산업 역사에서 어떤 의미였나요? 네, KF-21 개발의 역사적 의미는 두 가지 측면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국방을 실현시켰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가져왔다라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고부가 가치 사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KF-21은 보람의 사업으로 명칭해서 개발이 추진되었고, 지금은 이제 양산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고 시험 평가까지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로 항공기를 개발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자부심을 느낄 만한 KF-21 개발이 되겠습니다. KF-21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외부 기술을 의존하는 것에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한국형 전투기의 독자적인 생산과 또 유지보수 능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국가는 소수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초음속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갖추기 위한 어떤 국가적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KF-21 전에 FA-50을 먼저 개발을 하면서 항공기에 대한 기술을 습득을 했고, 그 이후에 사업 초기에는 많은 우려와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거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성공적으로 한 것에 대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항공기는 그동안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을 중심으로 한 시장에서 저희가 국외 구매를 통해서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그런 항공기 전투기였는데, 과거의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독자적으로 우리 힘으로 연공 방위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첨단 기술들은 항공기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주 산업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산업의 파급 효과는 더욱더 크고 또 고부가가치의 어떤 산업으로 육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투기 내에는 레이더나 또 항공, 전도, 정밀 가공 등 다양한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민간 항공의 부품과 또 우주 발사체에 대한 것들도 기여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국가 전체의 기술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까지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나무 뿌리가 뻗어나가듯 하나의 기술로 인해서 여러 산업들이 파장되어 나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KF-21이 세계적으로 어느 수준에 올라섰다고 보시나요? KF-21을 개발하면서 4.5세대를 목표로 개발을 했습니다. 4.5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의 차이는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차이인데, 혹자는 KF-21이 사실상 5세대급의 전투기다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성능 면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된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F-21은 공식적으로 4.5세대의 전투기로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나 확장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능적인 측면인데, KF-21은 4세대 전투기를 능가하는 A상 레이더를 독자 개발하면서 기술력을 축적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통합 항정 시스템, 또 첨단 장비를 탑재하고, 일부 전문가들이 5세대 전투기가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는 것은 스텔스 기능이 부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를 할 수 있는 KF-21의 어떤 뛰어난 성능은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또 해외 국가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거고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KF-21이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 인해서 전투기의 최종 개발 단계인 비행 안정성과 투사 능력을 입증받아 기술에 대한 성능이 완료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보다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경쟁력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그 전투기를 개발하는 여러 가지 국가들의 가격적 경쟁력으로 인한 해외 파트너들이 선택지가 좀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F-35를 구매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또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 KF-21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F-21은 전투기의 완성 또 개발에 대한 것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단계적으로 성능 개량을 통해서 향후에는 5세대 전투기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기술적 진화는 마치 끊임없이 진화하는 포켓몬처럼 KF-21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속적으로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투기는 그 4.5세대, 5세대의 성능의 향상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무인 전투기의 개발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AI 파일럿을 장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 AI 파일럿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것을 무인기로 발전하는 그 계획도 세우고 있고 그 전 단계에서 유무인 복합 전투기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KF-21에 대한 여러 가지 성능 입증은 향후 미래 확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세계적 위상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F-21의 엔진은 미국지 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엔진 의존이 우리 전투기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한국이 독자 엔진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네, KF-21은 그 개발 과정에서 엔진을 독자적으로 완전히 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G사의 F414 엔진에 의존해서 일부 기술 이전을 통한 개발을 한 거고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적인 엔진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런 거에 대한 엔진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해외와 협력하는 것도 빠른 엔진 개발을 위한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서 롤스로이스에서 같이 협력 개발을 하자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항공기에서 엔진은 기술에 대한 종속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엔진은 항공기의 심장과도 같고 또 이 심장을 외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엔진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KF-21이 생산과 운용에 당연히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는 외부의 통제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의 개발은 항공기 전투기의 기술에 매우 중요한 측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K방산해서 이제 수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엔진 공급이 미국의 기술 통제로 인해서 완제품의 출시가 제약이 따를 수가 있고 우리가 열심히 만든 전투기가 마음대로 팔 수 없게 되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는 수출에 대한 제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의 외교적 관계에 정치적 상황에 수출이 좌절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독자 엔진 개발의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독자 엔진 개발을 위한 필요성은 기술의 어떤 종속성, 기술에 대한 주권적 확보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독자 엔진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엔진의 어떤 공급망을 통해서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항공기에서는 이 전투기 개발은 우리가 집의 열쇠를 직접 만들지 않고 열쇠를 남에게 맡기면서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자 엔진을 개발하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계적인 접근인데요. 소형 항공기의 엔진부터 시작해서 기술력을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계적인 엔진 개발사들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기술의 격차를 빠르게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그 엔진을 개발하는 롤스로이스나 그 해외 유력 기업들도 다른 국가들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엔진을 개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도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되 국제적 협력을 통한 기술적 격차를 빠른 시간 내에 줄여서 엔진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전략적인 측면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엔진 개발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 따라서 정부나 여러 가지 민간이 꾸준히 투자하고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여러 가지 속담처럼 꾸준한 노력과 투자의 결실이 우리가 독자적인 엔진의 개발, 그로 인해서 엔진의 의존성을 회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무인 전투기 AI 조종사 같은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KF-21 이런 미래 전장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KF-21은 4.5세대급 전투기 또 스텔스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5세대급 전투기다라고 이렇게 평가도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술의 확장성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KF-21의 전투기에 기반을 둬서 앞으로는 무인기로 확대가 될 텐데 그 중간 과정에 유무인 복합으로 운용되어지는 전투기의 최적화된 설계를 통해서 미래 전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KF-21이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상 장비나 유도 무기들도 모두 무인 체계로 진화하고 발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항공기의 그 중간 단계인 유무인 복합 체계 기술력의 확보가 KF-21이 미래 전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큰 요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F-21에 탑승된 여러 대의 무인기를 지휘하고 합동 작전을 수행하면서 전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이는 마치 지휘관이 여러 병사를 동시에 지휘하는 것처럼 하나의 유인기와 무인기가 통제해서 전술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카이에서 이러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위한 무인기를 개발하면서 그런 것들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어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이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이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AI 조종사 시스템, 또 첨단 기술의 어떤 지속적인 통합 기능들, 이러한 것들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투기의 최근 트렌드의 기술적 설계에 부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 전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카이가 글로벌 항공우주 기업으로 도약하려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인가요?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해외의 수출 파트너들이 KF-21의 양산에 기대를 모으고 있고,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희망적 사항을 우리가 많이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K방산이 이번 정부 때 300조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한다라는 그런 목표에도 이런 전투기의 어떤 수출이 굉장히 큰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KF-21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 국내 유일한 항공회사인 카이에게 시선이 더 집중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카이는 기업으로서 도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KF-21을 개발을 성공적으로 했고, 또 그 전에는 FA-50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항공기뿐만 아니라 우주 산업에도 카이가 주도적인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글로벌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것도 현실인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의 투명성 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이의 사장이 3년 임기로 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체가 되고, 과거의 카이 사장들을 보면 방산 비리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항공기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개발하는 그 리더십 발휘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 기술의 자립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 위한, 항공 우주 산업이 글로벌적으로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경영의 투명성은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국제적 어떤 투자와 파트너십을 유지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방산비력 논란된 카이의 신뢰성을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회복할 필요가 있겠고,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요소에서 경영의 투명성은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많은 기사나 비평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의 낙하산 인사는 지양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 사장인 그 강구영 사장이 임기 만료로 사임을 하고
공석인 상태에 있습니다. 새롭게 지금 정부가 탄생을 했고 새롭게 사장 인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명이 한망평에 오르면서 관료 출신인지 또는 군 출신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한망평으로 오르는 기사의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국제적 경영 시스템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장이 인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지식적 전문성도 가질 필요가 있고 항공우주 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큰 로드맵을 그릴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가진 사람이 사장으로 와야 되고 지금 현재의 그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지 않았고 우주 산업이나 이런 쪽에 더 확대되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K방산이라는 시너지를 활용해서 전투기에 대한 해외 파트너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시점에 얼마나 경영의 투명성을 가지고 인선되는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산 우주 산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또 카이가 글로벌 도약을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과제는 기술적 자립 이다라고 봅니다.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들을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을 확보를 해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KF-21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히스토리에서도 보면은 엔진은 사실 카이가 개발하지 않았거든요. 전투기에서의 엔진은 핵심적인 심장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엔진이 있는 기업이 항공기의 나머지 동체나 이런 것들은 또 개발을 할 수 있고 전장 장비들은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합치고 하면서 전투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카이가 제 생각에는 KF-21을 개발하면서 엔진을 카이에서 담당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FU414 엔진을 기술 이전 받아서 수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엔진을 담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카이는 어떻게 보면은 전투기의 핵심인 심장 부분은 다루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이가 글로벌적으로 항공 우주 산업으로 더 도약되는 기술적 자립을 위해서는 엔진 개발을 독자적으로 하는데 참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엔진 개발을 위해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두 개의 회사가 오히려 유력하게 거론되어 있지 카이는 배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에 독자적으로 개발했던 다른 기술들을 많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어떤 자립 항공 우주 기업으로서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서는 엔진 개발을 하는 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잠재 고객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양한 고객들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최근에 폴란드에 F-50 공격기를 수출을 했고 다양한 국가에서 F-21의 전투기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국가들의 맞춤식 마케팅 전략이 항공기 사업에도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카이가 글로벌 도약하기 위해서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경영의 투명성 그리고 기술 자립에 대한 것, 그 중에 엔진 개발에 대한 것들,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고객 맞춤식 마케팅 전략, 방산에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우주 산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고 방산우주 산업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노력들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산업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시너지를 발휘해서 여러 방위산업이나 항공산업, 우주산업과 연계된 통합산업이 융합산업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야에 관심 갖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정책들 또 제도들 또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